네, 허벤저 전략회 1월 11일 토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자랑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나훈아 씨 좋아하시죠? 정말 이 가황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한국의 그 음악사에 정말 기념비적인 이 성취를 낳았던 인물입니다. 이 나훈아 씨가 원래 77인데요. 이제 은퇴를 하신다고 그럽니다. 지금 이제 은퇴 공연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은퇴 공연이 이제 어제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이제 열립니다. 나훈아 씨는 이제 이번 공연을 끝으로 본인은 이제 가요계에서 떠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훈아 씨 공연 같은 경우는 뭐 아예 표를 구입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번에 사실은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제 공연을 벌였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정말 이 음악계에 워낙 크게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또 그분이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어떤 이 화제성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띕니다. 근데 특히 나훈아 씨 같은 경우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아마 이 영향력이 큰 것 같습니다. 파워가 있게끔 그렇게 툭툭 던지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난번 7일 날 대구 공연을 했을 때 그때 이제 12.3 비상계엄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대구 공연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 나훈아 씨의 사투리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면 요 며칠 밤을 꼴딱 세웠다. 공연을 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됐다. 국회의사당이 어디고 용산은 어느 쪽이고 여당 야당 대표집은 어디고 이렇게 상당히 현 정부를 향해서 쓴소리를 그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지금 10일 날 어제 서울 공연에서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만두는 마당에 아무 소리 안 할라 했는데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생 난리를 치고 있다. 이 얘기가 지가 지방에서 한 얘기입니다. 대구에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왼팔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니는 잘했나? 자, 서로 잘못했다 난리를 치기면 우리 어머니는 둘 다 바지 걷어라. 둘 다 때렸다. 형제가 어떤 이유에 있어도 싸우면 안 된다는 논리로 말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 누구를 어떻게 하고 난리가 났는데 너가 하는 꼬라지들이 정말 국가 국민을 위한 짓거리인지 묻고 싶다. 여러분, 지금 우리 머리 위에 폭탄이 떨어져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텔레비전에 어떤 군인들은 계속 잡혀가고 어떤 군인은 찔찔 울고 앉았다. 이것들한테 우리 생명을 맡긴다. 웃기지 않냐? 언론들이 이걸 생중계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북쪽 김정은이는 얼마나 좋아하겠나? 저런 거 생방송에서 비추면 안 된다. 자, 이렇게 아주 이야기를 따끔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다 좋은데 반은 국방을 우리가 먹고 사는 경제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경제고 국방이고 다 어디로 가버리고 지금 딴짓들만 하고 앉아 있는가.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참 오랫동안 가요계에서 많은 활약을 했고 또 많은 또 시국에 관련돼서 그동안 이야기를 해왔던 나훈아 씨의 이야기가 참 뼈를 때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나훈아 씨 정말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좋아했었는데 노래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아티스트예요. 저분은 자기 노래를 작사 작곡을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런 식견이 있으시면서 절대 선을 넘지 않으세요. 저 개념 연예인이란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정치적인 현안을 정말 패션처럼 소비하는 연예인들이 있거든요. 네. 최근에도 되게 많이 등장했었어요. 뭐 커피 어디다가 뭐 예약 걸어놨으니까 뭐 드세요 어째요 막 이래서 개념 연예인 타이틀을 얻으려고 하다가 네가 뭘 아냐라고 반박을 받으니까 갑자기 이 지지도 눈치 보더니 싹 사라졌어요. 지금 네. 연예인들 다 사라졌어요. 근데 저분은 좌우를 가리지 않아요. 그냥 자기 소신대로 움직이는 분이어서 예전에 제가 그 일화를 알거든요. 그 삼성 이건희 회장 생일 때 네. 와서 생일 축하 공연을 해라 그랬더니 회장님 제 노래는 티켓 끊고 공연장 와서 들으세요 해서 거절했던 게 진짜 그렇죠. 유명한 자부심으로 사는 분인데 저분이
2020년에 추석 때도 이랬었어요. 국민이 깨어있고 힘이 있으면 위정자가 나올 수 없다. 네. 그러니까 권력자가 맘대로 하는 거는 국민이 견제해야 된다. 그때 좌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네. 그냥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계엄 이후에는 오른쪽에 대해서 비판하셨고, 그리고 이제 왼쪽에 대해서 이렇게 쏠리는 거에 대해서 니네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다. 니네 잘했냐. 지금 니네가 또 이 분위기를 몰아가기 때문에 안보에 대한 위협이 있다. 이분은 지금 정치 그리고 이념 그리고 안보에 대한 거를 그 메시지에 다 녹였어요. 네. 우리가 하는 얘기도 그래요. 잘못에 대해서는 그 포인트마다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누가 잘못한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절차나 이런 것들 무시하고 밀어붙인다? 이것도 또 다른 불법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걸 하나하나 짚고 싶은 거에 우리가 정말 건전한 보수로서 깨어있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거기 때문에 계엄에 대한 얘기, 실체적 불법이나 이런 거에 대한 논평과 그거를 풀어가는 수사에 있어서의 절차적인 불법에 대한 얘기는 반드시 따로 짚어야 되고, 탄핵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이 안보에 대한 혼란을 초래한 민주당의 잘못, 그리고 공수처나 경찰을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하면서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르는 것에 대한 우려, 유혈 충돌에 대해서 서로 네 탓이다라고 하는 그런 나쁜 정치 말고 그런 게 벌어지지 않게 하는 해결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 우리는 포인트마다 다 짚어야 되는 거. 이게 나훈아 씨의 말씀과 우리 어벤져스의 이 태도와 생각이 맞닿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우리 사회에 뭐 여러 가지 직업군들이 있고 여러 가지 또 기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정말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자기의 직종에서 정말 나라를 위한 애국심과 또 국민을 위한 마음을 갖고 다들 일을 한다 그러면 뭐 대한민국 잘못될 리가 없는 거죠. 특히 저도 나훈아 씨를 좋아하는 이유가 자신의 분야에서 정말 고민하고 직접 노래도 쓰고, 그리고 뭐 다른 인터뷰 뭐 예능 프로 일체 안 나갑니다. 오로지 그 자신의 음악을 위해서만 평생을 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런 말을 하실 수 있는 저는 자격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우리 정서, 또 대한민국 사람들의 정서에 참 나훈아 씨 노래 들으면서 이 눈물을 안 흘리는 분들이 없을 것이고, 그런 정서들을 정말 잘 표현하는 분인데 참 연세가 연세고 또 이렇게 무대를 떠나신다고 그러니까 참 너무 안타깝고 참 그리울 것 같습니다. 저분의 많은 노래들이 그래도 우리 국민들의 좀 마음을 달래주고, 특히 이제 외국에 나가 계시는 많은 우리 교포분들 저 노래 들으면서 참 고향 생각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저 이야기, 저는 참 왼쪽 니는 잘했나, 저 이야기 한마디 가지는 울림이 오늘 굉장히 아마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때 2020년에 그래서 신곡 발표가 소크라테스의 그 테스형 그렇죠. 세상이 테스형. 왜 이래. 맞아요. 저 그때 진짜 놀랐어요. 저거는 나훈아가 아니면은 감히 가사로 만들 수가 없는 내용이다. 근데 그때 엄청 화제였거든요. 네. 아, 정말 그 통찰력이 그 한 줄에 녹아 있구나. 정말 세상이 왜 이럴까에 대한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어떻게 행동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발휘하고 우리의 색깔로 이 나라에 대해서 뭐 보수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 노력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거든요. 네. 그 노래가 굉장히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부분이 있고 정말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또 보게 됐어요. 네, 참 울림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내일이 아마 이제 나훈아 씨의 마지막 공연인 것 같습니다. 진짜 이 음악 생활을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안타깝네요. 이런 분들이 다시 우리가 무대에서 볼 수 없다는 거, 사실 보려고 해도 표를 못 구해서 못 보는 분들이 많고, 또 TV에도 뭐 거의 나오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공연 아니면은 사실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참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에 그래도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든든한 생각이 들었었는데 참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구자랑 변호사와 함께 여러분들과 좀 세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박종준 경호처장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지금 나와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종준 경호처장의 지금 갑작스러운 경찰 출두와 그 다음에 이제 사퇴, 이게 꽤 이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어떠한 교감 속에서 이루어졌는 것인지, 특히 제일 지금 당황하는 곳이 공수처인 것 같아요. 박종준 처장이 갑작스러운 사태로 인해서 공수처가 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해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 지난주 아마 갤럽이나 NBS 조사 결과를 보셔서 알겠지만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예전에 어떤 계엄 전으로 사실상 돌아갔습니다. 근데요, 만약에 이번에 지금 이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이 체포를 강행한다고 그러면 저는 이재명에게 굉장히 재앙적인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 이야기와 함께 그리고 이제 지금 김민전 후폭풍이 뭐 아주 대단합니다. 백골공주라는 또 타이틀도 얻었습니다. 당이 오늘 공식적으로 또 사과를 했습니다. 자, 왜 김민전 파문 이런 것이 계속되는지 요 이야기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